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다음에 바로 우리가 그 정책과, 그러니까 비전과 정책과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의 정책 목표나 핵심적인 정책의 수단들, 과제를 만들 때 바로 고객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하느냐 하는 것도 바로 비전과 정책 목표를 설정할 때 고객 관점에서 접근을 해줘야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의 집행과 실현에 있어서 고객 중심의 경영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건 코이카의 그 중장기 경영 전략 중에서 고객 그 비전과 목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코이카의 미션은 뭔가요?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통한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 증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 바로 협력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게 미션, 즉 코이카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럼 그것을 존재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뭔가요? 바로 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개발 협력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는 것은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국제사회가 달성해 주기 위한 그 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지속 가능 개발 목표입니다. 그건 국제적으로 다 그 서로 간에 협의돼서 만들어진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성하는데 지원하고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개발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 뭐든지 넣어서 만드는, 쉽게 말하면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장을 하나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지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틀을 만들자 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전략 목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바로 이 전략 목표를 설정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코이카의 고객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들어갈 거냐입니다. 코이카의 고객은 뭔가요? 제일 중요한 고객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개도국이죠. 그러니까 베트남, 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입니다. 후진국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개발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는 개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첫 번째 고객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고객이 뭐 있나요? 그 개발을 코이카 혼자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나 다른 부처의 인력들과 기관과 협력해서 바로 해외 개발 개도국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이카 플러스 관련 기관이 되죠. 그 관련 기관들이 뭘까요? 개발 협력 파트너입니다.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고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존재가 있고 또 광의로 보면은 정부나 유관기관도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발 협력 파트너가 바로 현지에서 개발하고 협력하고 지원해주는 그 참여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코이카가 자기들이 목표를 얼마만큼 쉽게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고객들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 고객들이 쉽게 만족하고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의 실행력,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 그래서 바로 이런 실행력은 어떻게 되느냐. 현장 중심의 사업 수행을 강화를 하자. 현장은 뭔가요? 개도국이죠. 개도국의 현장에 있는 개도국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수요에 맞게 지원을 해주자. 현장 이런 게 일종의 현장 중심의 사업 수행 강화라는 것이 일종의 고객 중심 경영의 기본적 사업 목표, 정책 목표 수립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점을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개도국의 자립 역량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도국이 파트너이기 때문에 개도국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런 관점이 고객 중심의 사업 목표를 설정하는 기본적으로 개도국이라는 목표를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고객 중심의 고객 관점에서의 경영 목표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제대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개발 협력 파트너 확대입니다. 고객과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기관들, 기업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체가 결국은 고객 중심 경영의 기본이다. 이게 왜 이 개발 협력 파트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객 2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경영을 잘하는 겁니다. 경영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겁니다. 공장으로 따지면 제품을 균일하게, 양질의 제품을 균일하게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게 코이카의 공장 시스템은 뭔가요? 바로 경영 시스템이죠. 이 경영 시스템의 효율성과 고객 중심의 경영을 실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바로 고객 만족 경영을 정착시켜 주는 것이다. 과연 바로 이 경영의 기본적인 틀, 비전 틀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과연 어떤 식으로 반영시킬 거냐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경영의 비전이나 목표를 설정할 때 바로 고객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느냐, 고객 관점에서 얼마만큼 반영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그 비전이나 목표를 실행하는데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하는 점에서 바로 이 고객 중심의 경영의 중요한 것도, 이런 정책을 만들 때도 그런 관점에서 고객을 위한, 고객에 의한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 만족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이 과연 서비스를 받고 정책을 받아들이고 할 때 얼마만큼 만족한 상태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런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CR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객 만족, 고객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소리, 고객의 의견, 고객의 불만을 상시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객의 불만 사항이 상시적으로 접수되고 그 접수된 것이 상시적으로 즉시 처리되고 처리된 결과가 고객이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것이 고객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고 고객 불만을 실시간으로 처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S 경영 고객 만족 팀, 관리팀, 그다음에 CS 행정팀, 뭐 이름이 다양하게 고객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고객의 의견과 고객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 고객관리 시스템 속에서 고객의 불만과 고객의 소리를 처리하고 반영하는 것에 중점적인 것이 바로 CS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그리고 CEO가 어떤 비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CS 기구의 위상과 일을 처리하고 고객 관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성공적인 것은 이 CS 전담 기구는 고객의 소리를 처리하고 하는 기구는 바로 CEO의 직속으로 CEO가 직접 관장할 수 있고 CEO가 직접 관심을 보이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고객이 제기한 것은 우선적으로 힘 있는 위치에서 관리하고 처리하고 마무리지는 그런, 직접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얘기해서 바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예스든 노든 빨리 결론을 내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고객 불만에 대한 처리 기구, 실행 기구다.
그리고 이런 실행기구가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CS 전담 요원을 지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기 일반 업무를 하면서 CS에 관련된 것을 중간에서 관리하고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CS 전담기구에서 모든 사람을 다 접속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서별 전담요원을 지정해 주고, 그렇게 되면은 현장에서 처리할 때 처리 내용과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함께 협력적으로 처리하는 기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불만의 완결적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제가 정책 조정 회의를 두어서 CEO가 직접 관장하고 CEO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도 고객의 불만 처리나 고객의 의견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말씀드렸던 이 CS 전담 기구에서 결론을 낸 결과가 고객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관점에서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고객의 관점에서는 불만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객의 소리를 들어주지 못했거나 또 불가피하게 노라고 처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CEO의 관점에서 담당 과장이나 국장선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CEO의 관점에서 조직을 위해서 저 민원을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노면 노, 예스면 예스를 결론 지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누가 해야 되느냐? CEO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CEO가 해준 결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담당 민원 고객한테 설명을 해주고, 고객이 특히 안 됐을 경우에, 노라고 했을 경우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되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객은 달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고객 만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고객 관리를 해줘야만이 한 번 맺은 고객은 영원히 우리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고객의 그 화면에서 이것은 이제 동국대학교의 그 고객 만족 예를 만든 거가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고객의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고객의 소리에서 바로 모든 고객의 소리는 접수가 되고 자동적으로 접수가 되고, 접수된 내용은 바로 하나하나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는 바대로 여기만 보면은 바로 공개가 어떤 과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색깔에 의해서 뭐 접수된 것이 이것이고, 바로 지금 대기 중에 있고, 이것은 바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경과 시간이 얼마 됐느냐, 이건 3시간 지났고 이것의 경우에는 61일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제의 경우에. 그 다음에 그 부서는 어디며 어떤 내용이고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상황판으로 정리가 되고, 이 상황판으로 정리가 되면서 과제별로 들어가 보면은 어느 과제의 경우에는 바로 언제 접수돼서 어느 부서에서 지금 처리 중에 있고 결론은 언제 어떻게 되느냐, 담당자는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완벽하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상황판에 의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 이 61일이 경과된 것은 과연 왜 그런지를 기관장이나 간부들이 확인해서 점검할 수가 있고, 또 고객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처리하는 것이 지금 어느 선에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CRM에 있어서의 우리가 CRM을 구축해 놨을 경우에 고객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고객이 제기한 불만은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으며 그것이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잘 안 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CEO가 직접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런 고객에 의한 기본적인 내용을 관리하는 내용이다.